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핸드폰 열었는데 지수가 5% 빠져있고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합니까? 방어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으면 물타기를 해서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서 수익을 또 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물타기를 자동적으로 좀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시장을 아래쪽으로 움직임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취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하고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거를 손절매를 할 줄을 몰라요. 자꾸 이 상황에서 뭘 사지 라면서 계속 자기의 포지션이 커지고 그 포지션이 그 다음날 더 크게 손실을 가져오는 상태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기가 쉬운 게 지금 같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준비된 조치가 중국에서 나왔다. 미국과 동일한 강도라는 점과 금요일 미국 시장 개장 전 발표라는 연출 측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디테일이 효과를 발휘했다. 시장에 대한 경험이 길지 않은 분들과 경제 이외의 관점이 없는 분들은 이 차트를 SNS에 올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보인다. 1953년부터 2025년 구간에 이틀 동안 10% 이상의 하락장을 빨간 점으로 표기한 차트이다. 그렇게 이번 사태도 존버하면 된다는 논리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이 차트가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기저의 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953년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해이다. 바로 한국전쟁이 끝난 해이다. 그럼 저 차트가 표현하는 기간이란 한국전쟁이 종료되고 미국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의 수장이 된 기간의 움직임이다. 근간의 세계화 구조의 변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해석이다. 2018년에 본격화된 탈세계화는 이제 준비운동 기간을 거쳐 2025년 트럼프 관세 선언으로 본격적으로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오투가 2021년 3프로 처음 출연해서 탈세계화는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줄 것이기에 설명드리겠다라고 설명드린 이유다. 이제 그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율로 따지면 100% 중 15%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겠다. 강의가 시작된 이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여러 차례의 판단과 대응을 진행했다. 이제 탈세계화가 본격적으로 미국의 선축과 중국의 반격이 진행된 상황에서 방향성 판단은 맞출 확률이 너무 낮아졌다. 그렇기에 방향성 판단은 최소화한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인사드리기도 참 무안할 정도로 시장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의 상황에 대한 것과 앞으로의 좀 내용이 깊이 있는 내용을 지금은 다루어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PD님의 질문에 맞춰서 제가 좀 더 그 내용들을 다루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S&P가 지수 5,000 레벨 수준까지 폭락했고 네. 미국, 중국, 유럽 보복 관세가 지금 또 진행되고 있고 네. 모두가 다 같이 흥분 상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자들은 지금 기회인가 나락인가 얼만큼 물려 있어야 대한 그런 어떤 혼란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요. 네. 금리와 주식, 원유도 모두 상당히 하락해 있고 매도에 의한 매도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4월 7일 월요일 오늘 발행한 오피셜 클럽을 바탕으로 오투님에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오시자마자 지금 절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우리 자녀에게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아침에 그 오피셜 클럽에도 전달드렸다시피 그 두 가지가 저는 그 주말에 생각을 하면서 좀 섬찟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의외성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세상의 움직임과 준비된 상황의 대응 방식이 그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뭐냐면 트럼프가 한 행동이 가지고 오는 의외에 대한 성이 너무나 크게 안 좋은 쪽으로 의외의 안 좋은 부분이 크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중국에서 하고 있는 행동, 중국 이외의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는 행동도 그 방향성을 강화하는 의도가 있는 행동이에요. 그럼 의도성과
무의도성이라는 두 가지가 둘 다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위험과 불확실성이 둘 다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되면 2008년도에도 저는 이제 금융시장 현장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됐던 용어는 뭐냐면 카운터파티 리스크예요. 전체가 다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아니라 내가 거래하고 있는 상대방이 신뢰도를 모르겠어 라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세상 전체의 신뢰도를 모르겠어 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대를 떠나서 이 세상 자체가 돌아가는 방식을 내가 잘 모르겠어 라는 이 시스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도 있고 사회 시스템도 있고 정치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개 다중의 시스템을 밟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밟고 살아가는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판단이 지금 이 탈세계화라는 부분에 의해서 이전하고는 달라라고 생각했지 시스템 자체가 아예 불안정하고 아예 없어 라는 생각은 안 했던 상황인데 지금 금요일부터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하게 되면 인간은 여태까지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현재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고 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지금 혼돈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달러고 러시아의 최대 수출품은 혼돈이다. 근데 이 혼돈이 제대로 수출이 돼버렸어요. 러시아에서 팔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강하게 러시아 애들은 생각조차 안 해본 정도까지 지금 이 혼돈 상태의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들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으면 지금 그 사이에 지난 한 30년 동안에 매우 많은 금융의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돈을 벌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AI도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우리가 쓸만해라는 게 지금 AI가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AI 이전에 많은 고도화된 방법의 알고리즘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이해한다고 착각하거나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 포지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려서 이 지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리면 관련된 그 포지션들이 못 버텨요. 이런 정도의 가정이 안 들어가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 포지션들이 깨져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포지션을 청산해서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갚아 라는 요구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구가 나타나는 부분들에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지난 이틀 동안의 시장을 보시면 시장이 이렇게 말도 안 되라는 표현이 아니죠. 현실에서 발생했으니까 사례 없을 정도로 강하게 급락하는데 금값이 지금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간 그렇게 올라가다가 제가 그 쏠림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전자산 기능을 쏠림 자산에서 리세션이라는 현상이 미국에서 발생한다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얘가 안전자산 기능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전한 자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포지션을 청산할 때는 그 청산은 현금으로 하지 금 갖다 줄게요. 뭐 내가 사놓은 주식 갖다 줄게요. 이걸로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그냥 현금이 돼버려요. 캐시가. 그것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금값의 움직임에서 나타나고 가장 마지막까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버티던 코인 시장까지 지금 빠지는 부분은 지금 사람들이 다 갖고자 하는 것들은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에 대한 부분으로 시스템에 필요한 정산을 하겠다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게 제가 이 꼰대처럼 보일까봐 이런 얘기 트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경험 없는 친구들이 그다음에 이해 폭이 작은 친구들이 이 SNS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으면서 이 폭에 대해서 이거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그 가정이 통할 때 바탕에 있는 얘기의 가정이 변동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전체 우리가 만들어놓은 지난 70년 동안 사회 시스템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거를 그걸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아무 말이나 떠들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도대체 왜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들으시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지금은 저도 알 수가 없는 게 너무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저도 알 수 없는 게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오토폴리오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 주식 위험자산 비중이 가장 낮아요. 지금 15% 근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5%를 갖고 있는데 그 15%에 갖고 있는 그 넷 비중도 대부분 방어주란 말이에요. 지금 포트의 색깔 전체는 거의 중립화 시켜놓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중립화 상태에서도 지금 그거 이상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다 없애고 현금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강과 바다로 바뀐 강에서 살던 세상에서는 그 방식으로 하는데 세상이 계속 바다라고 유동성의 바다라는 제 생각의 구조에 맞으려면 어떠한 포지션이든 여기서 다 없애는 거는 그 방식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제 이해에 맞는 방식의 포지션을 각 구축해 놓는 거지만 이건 방어적인 것이지 전혀 공격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진행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금융시장에서 뒤질 거예요. 이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지션에서 회사가 부도나거나 개인이 파산하거나 계좌가 깡통이 나든가 하는 상황들이 지금 현지 시간에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마진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진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 때문에 제가 다녔던 크레딧 스위스라는 그 상당히 괜찮은 회사였어요. 근데 빌황이라는 분의 그 포지션을 잘못 관리해서 회사가 망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암묵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 시간에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파악할 수 없어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를 잘하려는 게 아니라 최근에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은 지켜야 할 때지 벌어야 할 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숏으로 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지. 레버리지에 대한 우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레버리지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근데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한번 해주신다면. 그럼 뭐 생각이 있는 많은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안 듣는 얘기인 거 아는데 우리 PD님이 부탁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레버리지를 쓰는 구간은 전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10번을 어떠한 시황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때 그거를 한 10번을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1개나 2개 구간 정도 10에서 20% 100% 중에서 구간 중에서 10에서 20% 구간에만 저 같은 사람도 레버리지를 그때만 들어가요. 근데 도대체 무슨 용기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뭐 금액이 작으니까 나는 이걸로 인생 바꾸기에는 레버리지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압니다. 복권 사는 심리로 하시는 것도 알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일단 좋은 경우를 따져보죠. 수익이 났어요. 공부하겠습니까? 내가 남들이 다 저같이 30년 금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일 거라고요. 우스워 보이면서 공부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이는 건 없어요. 설령 맞췄다 하더라도 나중에 쌓인 게 없는 활동이 되고 뭐 벌지도 않고 잃지도 않고 그냥 나왔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깨졌다.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삶이 또 몰리는 거예요. 계속 몰리는 상황에서 개선되겠다. 현재의 상황에서 더 앞서가겠다라고 하는 행동이 자기 자신을 계속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하는 게 레버리지인데 그거를 사실은 이거 모르면서 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모르면서 하지도 않는 것은 그것은 이해 부족도 아니고 뭘까요? 도박. 그것은 그냥 도박하는 거예요. 금융시장을 활용해서 도박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을 활용해서 도박하면서 금융시장을 활용해서 도박하는데 저는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도박하는 사람한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구조를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가 여러분의 귀와 가슴에 들렸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새롭지도 않아요. 아주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강하게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이 얘기를 듣고 단 한 분이라도 마음이 좀 울려져서
앞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로직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자기의 현재 갖고 있는 우리가 모든 포지션은 자기가 견딜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과 어울리는 규모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큰 규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요즘 젊은 세대들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40, 50대보다는 이제 20, 30대 분들이 레버리지는 많이 하실 테니까 여러분들 요즘 젊은 남성분들 보니까 운동들 또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더만 근데 100kg 들 수 있는 사람이 200kg 들고 50번 해보라고 하면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깔려 죽잖아요. 그럴 때도 친구들끼리는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운동하시더만 헬스장 가서 보면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 받쳐주고 조십하는 사람들이 같이 스터디하고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 하고 있는 아무도 없는 헬스장에서 그거를 200kg짜리를 혼자 계속 들고 있는 안전장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하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시장을 도박의 그 도구로 활용하시려면 그냥 일이 많이 배출했다라는 로또 파는데 그냥 가서 줄 서세요. 현금 가지고. 거기는 현금 아니고 신용카드 안 된다니까. 그냥 그걸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궁금한 게 네. 있어서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면 마진콜이 일어나고 파산이 일어나고 이제 부도가 나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마진콜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는 우리 삶에 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모든 건 변동이잖아요. 변동은 모든 사람한테 늘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 내가 지금 현금에서 다시 싸게 좋은 회사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죠. 그분한테는 좋은 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지금 현재 그 포지션을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옆에서 쓰러지고 있는 사망자를 보면서 나도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지금 걱정하면서 덜덜 떨고 계실 것이고. 그 상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늘 있습니다. 늘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10년에 한 번 정도, 5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에 들어온 게 서브프라임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잖아요. 몇 년도입니까? 코로나가. 20년도. 18, 20. 20년도니까? 20년, 21년도죠? 네네. 지금 2025년도잖아요. 지금 3, 4년 전 일이에요. 예전에는 10년에, 2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난 일. 우리가 얘기했던 그 차트도 보면 그 1980년대 있었던 블랙 먼데이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 그 간격이 얼마예요? 2008년과 1988년이니까 20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20년이고 그 코로나도 또 2008년에 따지면 10몇 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예요? 3, 4년 만이잖아요. 이 간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실제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파도가 된다, 세상이 변동성이 커진다, 옵션 구조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 올려놓은 데이터들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데이터를 자기가 보고 싶은 옛날 방식으로만 계속 보고 옛날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그 구조를 매번 얘기해주는 사람의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토폴리오는 지금 작년 11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수익 상태라고요. 지금 오늘 미국 시장 개박살난 거 포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오늘 몇 프로 빠졌어요? 5% 빠졌죠. 네. 5% 빠진 거 반영해서도 지금 작년 11월에 시작했는데 플러스 수익률이라고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계속 옛날 방식으로만 잘못된 것만 가서 계속 듣고 그냥 그 SNS만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탈세계화 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시스템에서 발생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라고 하셨는데 이 시스템 리스크라는 부분을 한번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죄송하지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한국말을 쓸 줄 아는 투자자들 중에서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번 꺼내보긴 하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어차피 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이건 같은 말이라는 것은 상대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놔서 듣고 한번 그런가 하고 또 잊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라는 걸 알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회분들을 위해서는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가 경제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예요. 지금 항상 정치와 경제와 과학이라는 세 가지의 변수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매주에 한 번씩 판단하는 데이터를 놓고 네. 그 색깔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시장의 유동성과 펀더와 센티멘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다음에 종목을 고르는, 네. 산업을 고르는 이 방식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 가장 위에 정치와 경제와 과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정치가 작용하는 비중이 100% 비중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면 얘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과학과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적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과학만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테슬라만 엄청나게 분석 열심히 한 분이 지금 지난 올해 들어와서 테슬라 주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정치적인 부분에 머스크의 행동의 영향, 그 행동에 따른 정치적인 사람들의 반응과 심리적인 그 센티멘트 악화,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테슬라가 몇 대 팔고 뭐 팔고 하는 게 비중이 너무 낮아요. 주가를 판단하는데. 그 사례처럼 시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중국이 어떤 식으로, 유럽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뉴욕에 있는 금 돌려받겠다라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례가 비슷한 게 언제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 이 상황이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건 뭐지?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생각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러한 사태는 브레튼 우즈가 발생하기 전에, 브레튼 우즈라고 얘기하면 압니까? 모릅니다. 브레튼 우즈도 모르잖아요. 브레튼 우즈라는 부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달러 시스템을 가지고 미국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불성설인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육생 PD님. 아직은 교육생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교육생이 아닌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이만큼의 운영자사를 운영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피해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브레튼 우즈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달러가 전체 시스템의 대장 역할을 하도록 1등이 된 미국이 화폐 시스템의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과정상에서 금에 대한 부분과 종이화폐에 대한 그러한 컨트롤하는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신경이 쓰여서 프랑스에서 미국에 있는 금을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다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이것도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과거에 프랑스가 느꼈던 걸 지금은 독일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사한 부분들과 유사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건 지금 전쟁과 패권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이지 경제랑 상관이 당연히 있는데 경제보다 더 밑단에서 발생하는 큰 일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위에만 표면적으로 보면서 이게 몇 퍼센트 빠지면 이틀 동안 빠지면 10% 빠지면 어떻게 됐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해서 며칠 맞추셨다고 하면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꼭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은 얘기하면서 또 안 좋은 얘기하면서 유명해지고 그러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틀린 시계가 계속 떠들다가 24시간 중에 2번 맞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판단이잖아요. 뷰잖아요. 그걸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키워야 되는데 그 이해도가 전체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다 흔들리는 상황이 처해 있는 게 현재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짧은 유튜브에서 1시간, 2시간을 얘기한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많이 모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많이 위험하구나. 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것을 내가 지금 되게 모르는 걸 하고 있네. 라는 부분으로 바꿔서 좀 더 조심할 수 있게 느낌을 주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피셜 클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준비된 조치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그 미국 시장 바로 시작하기 금요일 전에
사람들이 그 미국과 동일한 관세를 같은 강도로 때릴 거라고 생각은 기존에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게 협상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았고, 그다음에 그 협상수단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협상수단일 때 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이 더 강자인 상태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데 처음부터 같은 강도로 때린다라는 게 협상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10의 강도로 나오면 중국은 뭐 3이 됐든 5가 됐든 7이 됐든 그런 정도의 강도로 뭔가 나오면서 서로 간에 내고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이 10이라는 강도가 나왔을 때 중국도 동일하게 10이라는 강도가 나왔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히토류 수출 금지라는 부분을 추가했어요. 비관세 장벽까지 추가한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더 강력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의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대로 붙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너도 좀 다치면서 상대를 더 다치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거 알겠는데, 그걸 내가 피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의 옵션에 안 들어간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전략적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너한테 더 강하게 나가겠어. 그런 게 뭐냐면 죽자사자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죽자사자 하는 게임이 돼버리는 상태가 되면 서로 간에 죽겠느냐. 정말로 서로 간에 죽는 게임이 되면, 만약에 미중이 진짜 세게 붙어서 둘 다 큰 내상을 입는다라고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미국, 중국이 아닌 힘이 센 나라들이 좋아하겠죠. 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대적 위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나라가 러시아도 될 것이고 유럽도 될 것이고 독일도 될 것이고 인도도 될 것이고, 이런 나라들이 속으로는 웃겠죠. 자기 위에 있는 애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 고려를 하기 때문에 중국은 서로 간에 죽는, 자기들만의 1, 2등만 죽는 게임이 아니라 1등이 저렇게 나오는 것을 대응을 강하게 하면서 나머지랑은 어떻게든 좋게 하는 부분. 그래서 전반적인 에너지를 미국에 가던 것을 자기 쪽으로 미국에서 받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싸우면서 뭔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다른 나라들에서 에너지를 받는 방식으로 채워내버리면, 자기는 미국에서 의해서 피해를 받지만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 있으면 원래 자리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얘는 자기랑 싸우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노리고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행동이 나타났고, 전 세계 시장과 미국 내부에 있는, 미국 안에 있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컨트롤 타워에 조종사가 잘못 앉아 있어서 저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미국이라는 비행기의 컨트롤 타워에 있는 조종사가 정말 위험하다. 내가 지금 이 비행기가 잘못 운항이 되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외통수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어떤 지표라든지 어떤 발표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어떤 지표들이 나와도 시장 기능 자체가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게 나면 안 좋은, 지금 현재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훨씬 더 강하게 안 좋은 쪽으로 반영하고 있고, 좋은 쪽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안 읽어요. 지금 그건 한정으로 쏠린 겁니다. 근데 이게 쏠린 정도가 이 정도가 나타나면 전체적인 개념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면, 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은 쪽으로 쏠려 있구나. 그리고 역발상으로 되려 좋은 쪽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지난번 나스닥이 반등할 때 오투도 그 전략을 썼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때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없어져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빠질 때, 그때는 올렸던 넷 비중을 지금은 더 줄여버렸잖아요. 네. 그때와의 지금의 성격이 시스템 리스크가 없었다는 상황의 시장 분위기였고, 지금은 있는 상황의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로만 보면 안 되고 정치에 대한 부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없이는 설명드릴 수도 없고 행동하셔도 안 돼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 고피셔 클럽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2021년 3%에 처음 출연해서 탈세계화는 여러분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줄 것이게 설명드렸다라고 설명드린 이유다. 이제 그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조금 더 이해를 보태기 위해서 네. 탈세계화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상황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후에 국가라는 것이 여러 단계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 국가 이전에는 사실 모든 권력은 종교가 갖고 있었잖아요. 서양 구조를 했을 때. 그러다가 서양에서 종교에서 민족국가의 형태로 발전한 이후에 그 민족국가가 다시 소수의 귀족들과 왕이 갖고 있던 그 왕권을 이제는 전체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수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 기술이 발전해서 서로 간의 배, 철도 여러 가지로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정도까지의 경제적인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그 상태에서는 자본주의가 전반적으로 다수라는 개념,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도 다수가 유리한 개념, 자본주의도 다수면 다수일수록 유리해지죠. 이 부분이 국가 단위를 넘어서게 되니까 이 부분이 세계화의 강도가 강해지는 방향으로 전체 경제 시스템이 짜였어요. 그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대로 잘 되기만 합니까?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 안 된 부분들이 나타나면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바로 1차 세계대전.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1차 세계대전은 유럽 안에서 유럽 애들끼리 싸운 거예요. 1차 세계대전 한다고 중국과 이 나머지 나라들의 큰 피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없진 않지만. 하지만 2차 세계대전부터는 그 사이에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세계화는 더 많이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일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고 안 좋은 일에 참여하는 숫자의 사람들도 구조 때문에 늘어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계대전이 된 거죠. 그것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정말 전쟁이 진절이 나고 정말 안 좋은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서 EU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다시는 유럽 땅에서 큰 전쟁이 나지 않는 방식의 시스템을 만든 게 EU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사회 안전망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만들어졌고 정치적이지 않은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퍼져갔고 미국도 기존에 하고 있던 제1열강이 하고 있던 다른 나라들을 땅을 뺏는 게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제국주의를 미국이 전혀 안 쓴 건 아니에요. 필리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다 주둔군이 있으면서 솔직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 보이는 부분들 등등 여러 가지의 방식의 전보다는 소프트한 방식의 제국주의를 사용했지 전보다는 덜 강하게 하면서 정치가 아닌 다른 부분, 경제가 됐든 사회 시스템이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연결망이 네. 더 강해지고 그 연결망이 강해진 부분에서 서로 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이전에 미국, 이전에 영국, 그 전에 프랑스, 스페인 하던 때보다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를 더 많이 짜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는 중국까지 이 시스템에 자본주의에 넣으면서 전 세계 경제를 하나의 망으로 거의 완성한 상태까지 온 거죠. 네. 그게 바로 세계화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근데 이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것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바이든 정부 살짝 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도 방식에 있어서는 그 탈세계화 방식으로 중국과의 경쟁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지난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 이 3개의 정부 동안에 지속적으로 탈세계화는 진행이 되었고 더 노골화되는 부분이 이번 관세 정책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건 경제만이 아니라 전체 지금 말씀드렸던 지난 70년간에 만들어온 세계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이 방식에 대한 것들을 재조정하는 방식인데 이 재조정이 전체를 위한 것보다는 미국을 위해서만 하겠다라는 것을 미국이 선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다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EU의 헤드쿼터에 있는 사람들, 뭐 싱가포르에 있는 총리가 됐든 시진핑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나온 거 별로 없어요, 아직.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의사결정을 투자자로서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게 웃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는 게 많을 때는 모르는 것이 나한테 영향이 더 크다. 내가 아는 것의 영향은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게 많아졌다. 지금 느끼잖아요.
자기가 투자의 개념으로 현재 알고 있는 것 중에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범위에 이 수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얘기에서 사람들 두려워하는데 제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더 제 이름을 기억시키겠다고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네.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굉장히 엄청난 위기의 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셜 클럽에서 절대적 가치 변동성보다 상대적 가치 변동성의 투자 기회를 찾는 방법을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현재처럼 방향성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적 가치 변동보다는 상대적 가치 변동에 집중하는 전략의 장점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많이 설명드렸지만 우리 또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고 투자자고 일상이 있고 직업이 있으시면서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시잖아요. 전우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그 어려움이 회사 안에도 많이 겹치시고 일하시는데도 올 텐데 그 부분은 각자 잘 대처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전보다는 뭔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셨을 때 어떠한 시기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를 하는 투자 포지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오랫동안 드려왔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은 아예 판단 가능성도 저 같은 사람한테도 너무 약해진 상황에서 그럼 저는 투자가 직업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떻게든 해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방향성 판단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면 위험자산을 늘리고 시장이 나빠질 것 같으면 위험자산을 줄이고 혹은 쇼트할 수 있고 하겠는데 그 판단 가능성이 너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치 판단은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에 이해도가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장보다는 괜찮아. 시장보다 더 안 좋아. 라는 포지션들이 있겠죠. 그러면 시장보다는 괜찮은 포지션. 지금은 현재는 다들 아시다시피 농심을 그런 포지션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농심을 예를 들어서 시장에 농심을 100만 원어치 매수를 하고 코스피 인버스를 100만 원어치를 매수를 하면 코스피 인버스는 시장이 빠지는 만큼 수익이 나겠죠. 네. 그러면 농심은 덜 빠지거나 혹은 방어주라서 혹은 오르거나 혹은 유지하거나 하면 인버스에서 그만큼 수익이 나겠죠. 네. 그리고 인버스에서 난 수익보다 농심에서 난 손실이 적으면 그 두 개를 더하면 수익이 나겠죠. 네. 라는 부분이 상대적인 가치의 변동을 통해서 포지션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러한 렐러티브 밸류, 앱솔루트 밸류가 아니라 렐러티브 밸류의 변동폭을 가지고 전략을 짜는 방법을 비중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굉장히 기업에 대한 이해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전반적인 대한 이해와 경제에 대한 이해가 다 복합적으로 있어야지 가능한 전략이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시장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둘 다 있어야겠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넷 익스포저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는 해지 전략이 실제 포트폴리오 운영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뭐 조심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조심하고 있는 강도를 좀 조절했었어요. 우리 한번 설명드린 적 있듯이 넷 익스포저라는 것은 현재 매수를 통해서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이만큼이 있을 때 시장이 해지라는 전략을 만약에 이만큼 절반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 실제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이만큼일 거잖아요. 네. 해지가 안 돼 있는 부분 요만큼을 넷 익스포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의 비중을 최근에는 뭐 20%를 갖다가 30%까지 다시 잠깐 올렸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15% 근처로 와 있는데 그렇게 계속 조심을 하는 거죠. 해지의 비중을 이 말은 뭐냐면 해지의 비중을 이렇게 올리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아도 네. 해지의 비중을 이렇게 올리면 넷 익스포저가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해지의 비중을 변동시키지 않다 하더라도 주식을 일정 부분 매도하면 넷 익스포저는 줄어들겠죠. 네.
혹은 둘 다 할 수 있겠죠. 얘를 늘리면서 주식을 조금 팔면서 얘를 올려. 그럼 내 디스크는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러한 방식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체 위험에 노출돼 있는 폭을 네. 현재 지난 6개월로 봤을 때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얼마 투자를 안 한 우리 교육생 PD님은 네. 무슨 생각과 무슨 느낌을 가지게 됩니까? 핸드폰 열었는데 네. 지수가 5% 빠져 있고 네. 내 건 막 7% 빠져 있는 거, 12% 빠져 있는 거 막 내가 사놓은 몇 개 종목들에서 막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침마다 시황을 보고 포트폴리오 보면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거를 못 받고 있다면, 못 보고 있다면 못 보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또 내가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생각을 하냐고요. 시장 상황이 안 좋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디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을 산다는 얘기인가요? 네,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이런 방어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으면 여기서 또 어떻게 내가 물타기를 해서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서 수익을 또 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물타기를 자동적으로 좀 하게 되세요. 왜냐고 하면 시장을 아래쪽으로 움직임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취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거를 손절매를 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존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것밖에 모르는 상태의 대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이 상황에서 뭘 사지라면서 계속 자기의 포지션이 커지고 그 포지션이 그 다음날 더 크게 손실을 가져오는 상태의 악순환고리에 빠지기가 쉬운 게 네. 지금 같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멈출 줄을 알아야 돼요. 뭘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일단은 멈춰서 상황을 내 거를 파악하고 다시 재검토하고 전문가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가짜 전문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해서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아닌지 만약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러면 일단은 현금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모르는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운전을 지금 딴 지 얼마 안 되는데 200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의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 빠른 속도에다가 거기다가 내가 가서 더 끼어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가장 익숙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중식당에서 일하시는 요리사 얼마 안 되신 이제 막 배우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뜨거운 불에 자기 손을 넣어보는 거를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비유할 수 있고 패션 업계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면 재고가 엄청 쌓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주문을 더 내는 행동일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행동 그건 잘 알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초짜인데 그러고 있는 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험도가 훨씬 더 내가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오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오투님께서 보시기에 네. 지금 시점에서 많이 지켜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것 외적으로 우리 투자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되게 큰 사태예요. 제가 그래서 오피셜 클럽에서도 2021년에 나가서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주니까 이거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시간을 내가지고는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내용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세계 정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짜져 있는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것이 정치 시스템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좌에서 지금 빨간불, 파란불, 빨판오리 찾아봤자 여러분들 삶에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요. 수익률 뭐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3% 만들었네.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시라고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늘리셔야 됩니다. 계좌 수익률에 좀 덜 민감해지시고 지금 현재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저 죽을 때까지, PD님 죽을 때까지,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둘 다.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까지 이거는 너무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일 사랑하는 게 아이들 아니세요? 사모님이신가요? 둘 다 사랑합니다. 둘 다 사랑하죠.
그분들한테 PD님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지금 너무나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조금이라도 더 이해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의 영향이 지금 당장 수익률 몇 %, 내일 장이 오투가 엄청나게 안 좋게 얘기했는데 내일 올랐네? 이런 거 그냥 댓글 달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구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오투가 이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적분적인 현상과 미분적인 현상을 다르게 다뤄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국제사회 전체 인류한테 발생하고 있는 일은 정치적으로 수십 년간 쌓여온 일, 경제적으로 수십 년간 쌓여온 일, 사회적으로 수십 년간 쌓여온 일,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폭발하면서 변동이 큰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단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생각했었던 나는 빠져나갈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이러한 부분들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오트는 생각합니다. 그 구조의 변화와 진짜 구조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 이 변화를 발생시키고 앞으로 그 변화의 영향이 나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서 현명하게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지속적으로 잘 살아가는 구조를 함께 잘 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이건 질문을 할 수가 없어. 웬만한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뭐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느낌을 주려고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네. 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음에 저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응. 어떻게 질문할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교육생 PD님이 아니라 이호석 대표가 앞에 앉아 있어도 나한테 엄청 혼났을 거야. 정치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시장과 정치라는 부분에 대한 연결에 대한 개념을 상대가 갖고 있어야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해 답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3개월 된 분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 이걸 20년 동안 시장에 있었던 사람하고도 얘기하기 어려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정치만 안다고 안 된다고. 정치만 안다고? 그게 아니라 경제만 안다고, 투자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은 이게 엇물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판이고. 아니, 지금 우리한테 시장에 주는 게 무슨 뭐 애플이 몇 대 더 팔았어요. 이게 중요해? 트럼프가 뭐 어떻게 떠드는지, 시진핑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싱가포르 총리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국민들 전체 보라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은 보고 저걸 이해하고 있고 우리랑 경제가 비슷한 오픈 스몰 이코노미 경제, 우리랑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네. 닫혀있는 경제 아니고 열려있는 경제. 수출이랑 사람들하고 이게 중요하고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지금 뭐야, 위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지금 선거해야 되고 이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지. 근데 이 혼란기에 뭘 어떻게 해. 그럼 질문 자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건 늘 최선밖에 없는 거야. 본인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이해했습니다. 무리해, 이 얘기는. 네. 이해하긴 무리해. 이해할 수 있어야 이해하지. 맞습니다. 경제와 정치 이해를 한 상태에서 질문을 해라. 지금 그렇죠. 지금은 알렉스 카프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시장 사람들 관심이나 있어요? 없죠. 그건 과학이 중요할 때 관심이 있는 거죠. 네, 머스크가 그 떠드는 얘기를 안 해주길 바라지, 머스크가 로봇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 관심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로 없다고 지금은. 맞습니다. 정치 얘기 그만 언제 하나 이것만 관심이 있지. 다음 시간에는 그쪽 방향으로 한번 질문을 준비해 네, 보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네. 컷.